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도파민형 인간이고요. 저자는 데니얼 G. 리버먼과 마이클 E. 롱, 그리고 출판사는 샘 앤 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7개의 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미치는 도파민형 인간. 1장의 제목은 우리는 왜 자꾸 사랑하고 중독될까? 2장의 제목은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가? 3장의 제목은 파멸하거나 진화하거나 중독되거나 성취하거나. 4장의 제목은 창조자는 천재 아니면 미치광이. 5장의 제목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장의 제목은 무엇이 인류를 진화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나? 7장의 제목은 미래지향과 현재지향을 조화시키다. 에필로그의 제목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미치는 도파민형 인간. 지금 당장 고개를 숙여 밑을 내려다보자.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가? 내 손, 책상, 방바닥이 보일 것이다. 때로는 커피 한 잔, 아니면 노트북이나 신문이 함께 시선 자락에 걸릴 것이다. 이 사물들의 공통점은 내가 팔만 뻗으면 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개를 숙였을 때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보이는 피사체들은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치밀한 계획이나 노력 없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 노력의 결과물인지 타인이 베푼 선의의 징표인지 운으로 얻어 걸린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야 안에 들어왔다면 일단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이번에는 위를 올려다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10중 8구는 천장이다. 어쩌면 벽에 걸린 그림이나 창문 밖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을지도 모르겠다. 나무, 건물, 하늘에 떠있는 구름, 뭐가 됐든 멀리 있는 것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것에 가 닿으려면 고민하고 계산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사전 준비와 적지 않은 수고가 필요하다. 밑을 내려다볼 때와는 달리 위를 올려다볼 때 보이는 것들은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연한 걸 뭐 이리 잔뜩 무게 잡고 설명하느냐고? 다 이유가 있다. 뇌에서는 이 구분에 따라 사고방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뇌는 오로지 이 차이점 하나로 두 세상을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한다. 뇌에게 눈높이 아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손바닥 안 세상이다. 뇌는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가 만족할 때까지 즐길 수 있다고. 그러다 고개를 들어 눈높이 위를 조망하면 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 딱 한 가지만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화학물질은 팔을 끝까지 뻗어도 닿지 못하는 저 너머를 꿈꾸게 한다. 나아가 우물 안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정복하라고 부추긴다. 그렇게 인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욕심쟁이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집착하게 된다.
이 화학물질은 너라면 거리도 지능도 모두 초월할 수 있다며 우리를 쉼없이 꼬드긴다. 우리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들을 탐닉할 때 뇌에서 활약하는 것은 아래 화학물질들이다. 아래 화학물질들의 작용으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고 천적에 맞서 싸우거나 잽싸게 도망친다. 모두 지근거리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나 위화학물질은 다르다. 위화학물질은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갖고 싶게 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 화학물질은 시키는 대로 잘하는 몸뚱이에게는 상을 주지만 말 안 듣는 몸뚱이는 잠도 못 자게 괴롭힌다. 그런 까닭에 이 화학물질은 창의력과 광기의 원천이 된다. 중독에 이르는 지름길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중독에서 벗어나는 열쇠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한다. 배우와 기업가는 독하게 노력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화가는 돈과 명예를 모두 잃은 뒤에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다. 남부러울 것 없는 기혼 남녀가 위험한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모든 것은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화학물질 하나 때문이다. 물론 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 화학물질 때문에 뇌가 참지 못할 정도로 근질근질해지면 다른 도리가 없다. 과학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 나서고 철학자는 논리와 의미에 대해 사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에게 구원의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은 반드시 위에 있어야 하고 땅은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화학물질의 부추김으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좌절됐을 때 절망한다. 우리는 이 물질의 화학작용에 이끌려 더 나아가고 무언가를 이뤄내고자 노력한다. 그렇게 인간은 발견하고 발전하고 번영해왔다. 문제는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건 역시 이 화학물질 탓이라는 점이다. 사람의 뇌에서 이 화학물질은 궁극의 만능 치트키다. 수천 갈래의 신경화학 경로를 종횡무진하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의 단순한 즐거움부터 상상 속 가능성의 바다를 모험하는 고차원적 희열까지 다채로운 감정을 선사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와 파충류는 이 화학물질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두뇌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새와 물고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화학물질을 이렇듯 알차게 활용하는 생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며 동기이자 보상인 이 화학물질의 이름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4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조그만 분자이지만 이 호르몬이 쥐고 있는 것은 인간 행동의 비밀 그 이상이다. 세상에는 날 때부터 도파민이 남들보다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른바 도파민형 인간이라고 부른다.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끊임없이 매료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욕망하고 갈구하며 남보다 더 잘 중독되고 성취하는 것에서 인생의 목표를 찾는 도파민형 인간. 이 책을 손에 든 당신도 어쩌면 도파민형 인간일 것이다. 1장. 우리는 왜 자꾸 사랑하고 중독될까? 첫 번째 이야기. 끊임없이 더를 갈구하는 쾌락 분자. 쇼는 수증기로 뿌얘진 욕실 거울을 대충 쓱쓱 닦아내고 손으로 검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는 허리에 둘렀던 타월을 걷고 탄탄한 아랫배를
잠시 감상했다. 헬스장에 열심히 다닌 덕분에 복근이 제법 그럴듯하게 도드라졌다. 근육의 굴곡을 보고 있는데 떠올리기 싫은 사실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연애 공백 상태였던 것이다. 좋게 표현해 그렇다는 것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무려 7개월하고도 3일 동안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거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순간 쇼는 몹시 심란해졌다. 오늘은 꼭 결판을 내겠어. 그는 다짐했다. 발을 찾은 그는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성관계가 고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별일 없어도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매일 봐도 볼 때마다 반가운 그의 반쪽이. 그는 자신이 로맨틱가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오늘의 목적이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것일지라도. 쇼는 높은 테이블 곁에 수다스러운 친구와 함께 서 있는 한 여자와 계속 눈이 마주쳤다. 밤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복장만 보면 토요일 밤을 불태우러 나온 사람 같지 않았다. 섹시한 클럽 의상 대신 청바지 차림이었고 신발은 힐이 아니라 단화였다. 쇼는 자기소개를 하고 빠르게 여자들과 친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서맨사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자신은 술 마시며 노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였다. 그렇게 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동네 헬스클럽, 피트니스 앱, 아침 운동과 오후 운동의 장단점 등으로 흘러갔다. 그날 저녁 내내 쇼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서맨사 역시 그가 옆에 있는 것이 좋았다. 남녀가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기에 완벽한 상황이었다. 같은 관심사가 있고 두 사람이 서로를 편하게 느꼈으며 술과 약간의 절실함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사랑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 두 사람 모두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화학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때 술집에 있었던 다른 모든 남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결국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도파민은 1957년에 런던 근교의 런웰 병원 연구실에서 캐슬린 몬터규에 의해 발견된 뇌 속 화학물질이다. 처음에 도파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학물질의 체내 합성을 돕는 물질 정도로만 여겨졌다. 참고로 노르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중 뇌에서 작용하는 화학물질만을 구분하는 이름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뇌세포의 수는 오로지 0.0005%, 즉 200만 분의 1에 불과함에도 이 화학물질이 사람의 행동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피시험자들은 도파민 신호가 켜졌을 때 쾌감을 느꼈고, 이 소수정의 세포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건이 맞아떨어져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갈구하는 생리적 욕구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면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과학자들은 이런 도파민에 쾌락분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뇌세포가 도파민을 만드는 반응을 보상회로라 불렀다. 약물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쾌락분자인 도파민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 그중 한 실험에서는 방사성 원소인 당 분자를 코카인에 섞어 피시험자에게 주사했다. 뇌의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피시험자가 할 일은 혈관으로 들어간 코카인이 약효를 발휘할 때 약에 취한 본인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도파민 보상회로가 활성화될수록 피시험자가 매긴 점수가 높았다. 코카인이 뇌에서 빠져나오면 도파민의 활성화 정도가 약해지고 코카인 효과도 점차 사라졌다.